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언어학 교수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획기적인 언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글을 보조문자로 활용해 다양한 언어 간 장벽을 허물겠다는 이 실험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외국 대사관과 교육당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장입니다. 30대 중반의 언어학 교수로 국제언어교육대학교에서 다문화 언어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두 문화와 언어 사이에서 자라온 저에게 언어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제 정체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한 말이랑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서울의 국제언어교육대학교 강의실 창문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지던 오후, 나는 학생들의 발표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다문화 자녀들의 언어 교육에 관한 사례 연구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발표 자료에 적힌 통계와 인터뷰 내용이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 창가에 서서 학생들의 발표를 듣는 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일본, 베트남, 러시아,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이 숫자와 사례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마치 각자의 섬에 갇힌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어도 부모의 모국어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채 어중간한 공간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죠. 가슴이 아프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이렇게 높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아이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뿐인데 그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긴 것 같은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학생들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교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 어린 시절도 이랬었지.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그 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5살 때 한국에 왔을 때 프랑스어만 할 줄 알았던 나는 학교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12살 때 프랑스 파리의 친척집에 갔을 때 내 서툰 프랑스어를 놀리던 사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어린 시절 두 언어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소외감이 어땠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멀어져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학생들의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고립된 일상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집에서는 부모의 모국어로 불완전하게 소통하며 결국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현실이었죠. 그 통계 수치 하나하나가 실제 아이들의 고통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언어의 장벽이 없다면 저 학생들이 얼마나 더 풍요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내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그 속에는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미소 짓고 있는 어린 내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사진 속 순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는 앞으로 맞닥뜨릴 정체성의 혼란을 전혀 알지 못했겠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표정이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겪었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피어오름을 느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내 아파트 서재에서 취미로 모아둔 언어학 서적들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와 언어 체계에 관한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책 한 권을 집어들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책장을 넘기며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로군. 세계 어느 문자보다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내가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를 오가며 생활할 때 한글이 얼마나 다른 언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었는지 떠올렸어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로 메르시라고 적으면 프랑스어 머시의 발음이 정확히 전달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이 사실이 갑자기 번뜩이는 영감으로 다가왔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인걸. 만약 모든 언어를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노트북을 펼쳐 다양한 언어의 단어들을 한글로 표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 스파시바, 일본어 아리가또, 중국어 셰셰. 모두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인데 각기 다른 언어의 소리들이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물밀듯이 쏟아졌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현듯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떠올랐어요. 배우기 쉽고 백성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 정신, 지금 다문화 시대에도 그 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재빨리 메모를 시작했어요. 종이 위에 말이랑이라는 단어를 큼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말과 이랑의 합성어로 영어로는 멀티링걸과 랭거지의 앞부분을 따서 만든 이름이었죠. 이 이름을 적으며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을 보조문자로 사용해 다양한 언어 간의 벽을 허물자는 프로젝트. 이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문화적 저항이나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학교에서 본 다문화 아이들의 고립된 모습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의 외로운 눈빛, 소통하지 못하는 좌절감, 그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도전이라도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한글을 사용해 다른 언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고 그 옆에 원래 언어의 표기와 의미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었죠. 마치 다리를 놓듯이 언어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말이랑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새벽녘, 내 작업실은 수많은 메모와 스케치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초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언어의 장벽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그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히지 않기를, 가슴은 간절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진 토요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국제학교 교실이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 앞에 서서 다양한 국적의 10명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베트남, 러시아,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뿌리를 가진 1세대에서 1.5세대의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거야. 아이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미묘한 소외감을 눈치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표정들, 나도 어린 시절 겪었던 그 감정, 가슴이 아려왔어요. 천천히 칠판에 말이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각 아이들에게 빈 종이를 나눠주며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요? 아이들의 반응을 기대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러시아계 소년 미하일은 펜을 들고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한국어를 할 줄은 알지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정확히 쓰는 것은 처음일 테니까요. 미하일에게 다가가 천천히 미하일이라고 써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하일의 얼굴에 번진 놀라움과 기쁨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미하일의 눈에서 반짝이는 감동을 보았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써본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동에 내 가슴도 뭉클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계 소녀 응옥은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응옥이라고 쓰여진 것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아이들의 이름을 한글로 칠판에 크게 적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서로의 이름을 한글 발음 그대로 불러보게 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점점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계 여학생 리우의 이름을 일본계 소년 다이스케가 정확하게 발음했을 때 교실에는 웃음이 터졌어요. 그 순간의 따뜻함과 유대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필리핀계 소녀 마리아의 얼굴에도 기쁨이 번졌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름,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었죠. 그동안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거야. 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시간의 수업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로 안녕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옆에 한글로 발음을 적어보게 했습니다. 러시아어 프리벳은 프리벳, 베트남어 신짜오는 신짜오, 중국어 니하오는 니하오, 일본어 고니치와는 고니치와, 필리핀어 꾸무스타는 꾸무스타. 각국의 인사말이 한글로 정확히 표현되는 모습을 보며 내 직감이 옳았음을 확신했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인사말을 한글 발음으로 따라 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교실의 활기찬 분위기에 감동했어요. 언어의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같은 교실에 있어도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떠난 후 교실에 홀로 남아 오늘의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써보고 발음해본 아이들의 환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죠. 미하일의 놀란 눈빛, 응옥의 환한 웃음, 마리아의 반짝이는 눈동자, 그 모든 순간들이 내 가슴에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내 연구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첫 수업 이후 말이랑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속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사용해 자신의 모국어 노래 가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계 아이들은 베트남 동요를, 러시아계 아이들은 러시아 민요를 한글로 적어 서로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 응옥이 가져온 노트에는 베트남어 단어와 문장들이 한글 발음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말이랑 노트를 만들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이들의 창의력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국제학교 내에서, 그 다음에는 서울 전역의 다문화 가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내 연구실로
학부모들의 문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 많은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느라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감조차 기쁨으로 느껴졌어요. 베트남 출신 어머니와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사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한국어와 제 모국어를 동시에 이해했다는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아이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림이 가득했죠. 그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캠퍼스는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문득 내 어린 시절, 프랑스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누군가가 이런 방법을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언어적 혼란과 정체성의 혼란을 이 아이들은 덜 겪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메일함은 각국 커뮤니티의 지도자들과 학부모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러시아 커뮤니티에서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말이랑 수업을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중국계 학부모 모임에서는 교재 개발에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어요. 이 모든 관심과 지지가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는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연구실 화이트보드에 이 모든 요청과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포스트잇에는 다양한 언어의 기본 인사말과 일상 표현들이 한글 발음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험이 아닌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처음에는 단순히 다문화 아이들의 언어 소통을 돕기 위한 실험적 시도였는데, 이제는 부모와 자녀,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동시에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변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말마다 대학 강의실을 빌려 말이랑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어느새 5개 반, 100명 이상의 참가자로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심지어 한국인 친구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말이랑이 단순한 언어 학습 도구가 아닌 문화적 다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대학 신문사의 학생 기자가 말이랑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러 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이 작은 실험은 대학 캠퍼스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 어떤 상상보다도 빠르게, 그 어떤 기대보다도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흐린 겨울 하늘 아래 서울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긴장된 표정으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육청 간부들의 굳은 표정에서 좋지 않은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죠. 내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청 정책부장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 같은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그가 할 말을 기다렸죠. 취지는 이해하지만 몇몇 대사관에서 문화 침해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측에서는 자국 문자를 한글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단지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고 발음하는 보조도구로 한글을 활용한 것뿐인데 이것이 문화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늘고 차가운 비가 내 기분을 더욱 가라앉게 했어요. 그 비처럼 내 희망도 조금씩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죠. 목소리에 힘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문화를 지우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언어 간 소통의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내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러나 내 열정적인 변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간부들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대사관과 국제교육기관에서 보낸 항해 공문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한글이 다른 문화를 지우려는 시도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보며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줄은. 내 의도가 완전히 왜곡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교육청 정책부장의 최종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식 교육 활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입장,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하일의 환한 웃음, 응옥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내 가슴은 무거워졌죠. 회의가 끝나고 교육청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채웠죠.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교육청 다문화교육과 장학사가 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의아한 눈빛으로 장학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학사는 나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장학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단해야 하지만 비영리 민간 활동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교육청이 직접 지원할 순 없지만 다문화센터나 비영리 재단을 통한 활동은 가능할 거라는 제안에 내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마치 내 마음속 날씨와 똑같은 변화였습니다. 장학사의 제안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그 가능성을 음미했습니다. 말이랑 재단, 천천히 그 단어를 내뱉었어요. 민간 비영리 단체로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잠시 잊혀지는 순간이었죠. 카페를 나서며 내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응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필리핀 어머니의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교수님, 말이랑이 없어진다면 우리 아이는 다시 외톨이가 될 거예요. 그 절박한 호소가 내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안 돼. 나는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 이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해. 겨울 하늘 아래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 안에 굳건한 의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정부 기관의 공식 지원은 없어도 아이들과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은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지원이 없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교실에서 쫓겨났다면 거리에서라도 이 아이들을 위한 다리를 계속 놓아야 했어요. 그것이 내 사명이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서울 강남의 한 커뮤니티 센터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말이랑 재단 첫 공식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센터 입구에 붙은 현수막 언어의 다리를 놓다 말이랑 클래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교육청의 공식 지원은 없어졌지만 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꿈처럼 느껴졌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반대, 대사관들의 우려,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언어가 뒤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미 교실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부모님들도 함께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서 기대감과 설렘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표정들이 내게 무한한 힘을 주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말이랑 재단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교실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내가 꿈꿔왔던 모습이구나. 첫 수업은 각국의 인사말을 한글로 표현하고 발음해보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재미있게도 K-팝과 K-드라마에 익숙한 10대 아이들이 가장 열정적이었죠. 그들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중국계 15살 소녀 메이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특별한 암호 같아요.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 열정적인 외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이 프로젝트의 매력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10대 아이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글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각국 언어로 된 문장을 한글로 적은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내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확산 방식이었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젊은 세대가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구나. 감동했어요. 필리핀계 소년 마르코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우리끼리 도전해보고 있어요. 누가 가장 많은 언어를 한글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이랑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이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말레이계 소녀 아이샤가 베트남 친구 투안에게 한글로 감사해라고 쓴 손글씨 편지를 건넸을 때였습니다. 투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야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줬어. 그 작은 고백에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와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단 한마디, 단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모두가 목격한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글 챌린지 해시태그가 달린 수백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문화 10대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이미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작은 불씨가 이렇게 큰 불꽃으로 번지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에 도착한 나는 벽에 붙은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핀으로 표시된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각각의 핀은 말이랑 클래스가 열리고 있는 장소를 나타냈죠.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제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도 앞에 서서 감격에 젖었어요.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는 결코 이런 확산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학습 도구로 시작했지만 말이랑은 이제 문화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면 내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 진정한 다문화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을빛 하늘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내일의 수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무르익은 7월의 어느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다문화 사회와 언어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교육 전문가, 정부 관계자, 그리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만큼이나 토론장의 분위기도 열기가 가득했죠. 청중석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질문에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언어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흐리는 일이 아닐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왜 한글로 다 정냐는 반발이 이제는
공개 토론의 장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어요. 그 질문 속에 담긴 불안과 저항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였죠.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긴장된 마음에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동안 말이랑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된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하일의 환한 웃음, 응옥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가 솟아났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연결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나 언어를 대체하거나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고 있을 뿐이죠. 내 목소리에는 확신과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내 태블릿을 화면에 연결했어요. 거기에는 말이랑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과 가족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짧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이랑 스토리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이 시작됐죠. 그 영상들이 내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영상 속 러시아계 소년의 고백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2살 때 한국에 왔어요. 아무도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고, 저도 친구들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말이랑을 통해 처음으로 제 정체성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소년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계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주름진 얼굴로 미소를 짓는 할머니의 모습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앱 덕분에 손주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도 손주가 일본어를 몰라도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이른이 넘은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화면을 통해 전해지자 토론장은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 공감의 물결이 흐르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말이랑은 결코 어떤 문화나 언어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 언어와 문화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하는 창구가 되고자 합니다. 내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언어 프로젝트가 아니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연대의 손길이었습니다.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었어요. 일부 참가자들은 여전히 문화적 정체성 희석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다른 이들은 소통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열띤 토론 속에서도 차분하게 내 신념을 지켰죠. 가끔은 거센 반대 의견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영상 속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죠. 토론회가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처음과 다른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아내는 필리핀 출신인데 우리 아이들이 외할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솔한 고백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 속에서도 조금씩 이해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말이랑 프로젝트는 단순한 언어 도구를 넘어 이제는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작은 변화가 내게는 무엇보다 큰 승리로 느껴졌습니다. 토론회장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여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끝났지만 진정한 대화는 이제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것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어요. 골든 갈색 낙엽이 거리를 수놓은 가을의 어느 날, 서울시 교육청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말이랑 프로젝트의 통계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교육청의 공식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 자리에는 교육부 관계자들과 국내 다문화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 좌절, 희망이 이 순간으로 모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 교육청에서 반대했던 그 프로젝트가 이제는 공식적인 검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깊은 숨을 내쉬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난 1년간 말이랑 프로젝트에 참여한 500명 이상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스크린에는 그래프와 차트가 하나씩 나타났어요.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아이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참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평균 23% 향상되었고 학교 적응도와 사회적 관계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만족도가 61%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말이랑의 효과는 부정하기 어려웠어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퍼센트가 아니라 다시 소통하게 된 가족들, 친구를 사귄 아이들, 자신감을 찾은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였죠. 발표가 끝난 후 교육청 정책실장의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장 교수님, 이 데이터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말이랑 방법론을 다문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청의 반대로 공식 교육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말이랑이 이제는 다시 제도권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긴 것이었어요. 마치 큰 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모든 과정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내 다문화 정책 포럼의 대표가 내게 다가왔어요. 내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국제 포럼에서 한글 보조 표기 체계에 대한 발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실험이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 국가의 경계를 넘어 퍼져나가는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내 가슴이 떨렸어요.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학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말이랑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과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 순간은 그날 저녁 말이랑 재단 사무실을 방문한 베트남계 고등학생 타오와의 만남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둔 18살 소년 타오는 내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사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타오의 조용한 고백을 들으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 교수님, 제가 중학생 때는 제 이름이 부끄러웠어요. 아무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 이름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을 한국어로 읽어줘서 감사해요. 타오의 진심 어린 말에 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것이야말로 말이랑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한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도구가 된 것이었죠. 타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문득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 보편적 정신이 50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새로운 의미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이제는 세계의 아이들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그 다리 위에서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내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리랑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더 이상 언어로 인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